여러분들이 현물 ETF가 탄생 이후 지금까지의 모습을 모습과 크게 달라지지 않고 이대로 그냥 쭉 가준다면 비트코인은 올해 안에 15만 달러는 넘길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부자 형님 누님들, 반갑습니다. 이번 사이클에도 비트 도미넌스가 40%까지 줄 걸로 보시나요? 라는 이 약간의 그 현물 ETF를 기반으로 한 질문을 남겨주신 것 같아요. 만약에 현물 ETF라는 시장이 형성이 되어 있지 않다면, 또는 점유율이 극도로 낮다면 그냥 당연하죠? 아니면은 이거 그 질문을 왜 하지? 뭐 이런 의구심이 오히려 들 수밖에 없는 질문이기는 한데, 만약에 현물 ETF까지 감안한다면 비트 도미넌스가 40%까지 줄지는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GPT한테 뭔가 하나를 좀, 데이터를 기반으로 뭔가 하나를 좀 일을 시켜놨어요. 뭐냐면, 이거 우리 그 지금 찐 구독자 형님 누님들 계시죠? 질문에 답변 드리기에 앞서 조금 더 유의미한 분석이라면 분석, 어떤 데이터를 기반으로 이제 제가 GPT에게 선형 그래프를 지시를 했어요. 그 선형 그래프의 내용은 잠깐 이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계시다면 제가 오늘 챗 GPT에게 지시를 해놓은 선형 그래프예요. GPT한테 그려달라는 건 다른 거 없었어. 그냥 이 데이터를 선형 그래프로 표시해줘, 요거예요. 근데 이 데이터를 보니까 낯익은 숫자들이 조금 보이실 겁니다. 2013년, 15년은 너무 옛날 얘기니까 최근 들어서 2017년 최고점 보이실 거고, 또 2021년 최고점 보이실 겁니다. 바닥도 마찬가지예요. 자, 그리고 최근에 뭐 나름 여러분들이 이제 경험하지 못했던 그림이 여기 있죠. 숫자가 11만 2천 달러가 있고요. 11만 달러가 있고, 아직 우리는 11만 달러는 경험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 위쪽으로 보시면 15만 2천 달러가 있어요. 그리고 우려하시는 그 다음 방향성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방송 보고 계신 여러분 정말 잘 오신 겁니다. 오늘 엑기스가 벌써 다 나왔어요. 네, 잘 오셨습니다. 우리 형님 누님들. 인덱스를 기반으로 이번 2025년 최고점을 분석해 본 겁니다. 상대값들은 유동적이기 때문에 여기 명확하게 이렇게 직선 형태로 표현되거나 명확한 값으로 존재하지는 않겠죠. 그래서 그런 값들은 좀 배제되어 있다. 즉 여기에 플러스 알파가 남아 있다는 거예요. 요거는 참고하셔야 됩니다. 이해하셨죠? 그러니까 이거를 미리 말씀드리는 이유가 뭐야, 쩔코 동생 이번 시장에 15만 달러가 최고야? 이렇게 놀라시는 분들이 분명히 계실 것 같아서 여기에는 절대값들만 포함되어 있고 상대값들은 배제되어 있다 라는 점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다만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는 굉장히 단순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뭔가 그냥 선 몇 개 그어놓은 것 같잖아요. 근데 제가 어제부터 오늘 했던 쓸데없는 짓거리는 뭐냐면, 그동안의 현물 ETF 유입세를 전부 다 수치화해서 그 수치가 반영된 값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이 지표들이 바로 머니플로우를 비롯한 다양한 그 상대 지표들, 이런 것들이 배제되어 있으니까 이거는 플러스 알파로 일단 남겨두기로 하고요. 그리고 이 15만 2천 달러가 중요한 이유는 여기에는 비트코인 현물 ETF의 태초부터, 작년 1월부터죠. 작년 1월부터 지금 2025년 4월 25일 현재까지의 모든 현물 ETF 데이터가 포함되어 있는 가격이다. 그런 기준점이다 라는 점에서 상당히 중요한 기준 중에 하나다. 자, 그렇다면 이 15만 달러에서 지금 남아있는 건 뭐만 남아있어요? 상대값들, 그것도 플러스 알파 값들이 위주로 남아있게 되겠죠? 이 얘기는 뭐야? 15만 2천 달러보다 더 갈 확률이 높단 얘기죠? 물론 잠재적으로 남아있는 마이너스 알파들도 있어.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지금 이 상대값들이 오히려 지금이 뭐 고점이다라고 판단할 수 없는 것들도 있어요. 대표적으로 방금 우리가 같이 확인해본 거래소 보유 물량 같은 거, 그죠? 거래소 보유 물량은 지속적으로 신저점을 계속 경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걸 반대로 생각하면 앞으로도 더 낮아질 확률도 분명히 존재하겠죠. 하지만 지금 현재 거래소 보유 물량이 상대적으로 높다 이렇게 단정 지을 수는 없습니다. 그죠? 앞으로 이것보다 낮아질 확률도 분명히 존재하지만 또 지금보다 거래소 보유 물량이 높아질 확률 또한 우리가 전혀 무시할 수는 없으니까요. 벌어지지 않은 미래의 일 누가 합니까? 따라서 이런 상대값들은 데이터에 포함해서 계산하는 것 자체가 거의 뭐 사실상 불가능이라기보다는 오차 범위만 키우는 어떤 그런 양상을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에 배제했다는 거. 그것도 이런 상대값들 중에서도 뭐 일부 마이너스 알파 요인이 있는 것도 상대값이니까 아무래도 두 가지 성격을 다 갖고 있는 양날의 검 같은 그런 상대 지표들도 분명히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굳이 플러스 알파가 뭐 어느 정도 되고 마이너스 알파가 어느 정도 플러스 알파가 어느 정도 이걸 비교 분석해볼 이럴 정도의 시간은 없었거니와 또 그렇다고 하더라도 오차 범위를 줄일 수는 없었을 겁니다. 오늘 말 정말 길게 한다. 자, 일단 그래서 여러분들이 15만 2천에 팔아야 한다라기보단 여기에 플러스 알파 값이 있다. 그런데 오늘 진짜 중요한 핵심 내용은 뭐야? 이 데이터에는 선물 ETF의 상장부터 판매가 지속적으로 진행 중인 지금 현재까지의 데이터가 모두 포함되어 있는 수치라는 거,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리하야 나머지 상대값들로 인해서 앞으로 변화하게 될 플러스 알파 값을 제외하면 여러분들이 선물 ETF가 탄생 이후 지금까지의 모습을 모습과 크게 달라지지 않고 이대로 그냥 쭉 가준다면 비트코인은 올해 안에 15만 달러는 넘길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결론은 생각보다 되게 좀 심심하죠. 결론은 약간 뭐야 그냥 15만 달러 가자 이러면 될 걸 뭐 저렇게까지 장황하게 얘기하나. 15만 달러는 무조건 가요. 그냥 이렇게 인스턴트하게 한마디 하면 될 거를 뭐 이렇게 길고 장황하게 설명하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 수 있어요. 이해합니다. 근데 저는 분석 또는 제 연구 결과가 여러분들께 그냥 쩔코 동생의 어떤 동물적인 감각 또는 그냥 외치는 그 누군가의 외침 정도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들어보시더라도 또는 여러분들이 듣고 나서 내가 내 주변에 누군가에게 이걸 설명할 때에도 누가 들어도 그냥 꽤나 합리적으로, 그리고 그 분석의 근거는 무엇인가, 그 분석 연구 결과는 어떤 데이터들을 근거로 만들어졌는가, 또 어떤 기준을 잡고 만들어졌는가, 그리고 이 데이터에 명확하게 포함되지 않은 것들은 무엇인가를 저는 일일이 좀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야만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건 상대 지표니까 15만 달러에 포함이 되어 있지 않았지. 근데 상대 지표가 오히려 마이너스 알파야. 그럼 그거를 조금 감안해서 또는 근데 플러스 알파야. 증강값들을 우리는 앞으로는 상대 지표만으로 추정에 더 가까이 진실에 가까이 다가갈 수가 있게 된다.